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 된 아이 하나를 키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올리는 것도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소연하는 것도 솔직히 한두 번이지 늘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것도 민망하고 괜히 제 속 좁은 사람 같아 보일까 싶어 더 이상 꺼내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답답하고 속에 쌓이는 것이 많아서 몇 번은 이렇게 온라인에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위로해주시고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고 말해주실 때 한숨 돌리고 다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서면서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가 조금은 매듭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오래 이 평화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서두른 케이스입니다. 혼전 임신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아이가 찾아와 준 건 감사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와 남편 모두 당시 이미 결혼 정년기를 훌쩍 지난 나이였고 오히려 이 계기로 더 빨리 결혼에 대한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임신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많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나 어른들께서 탐탁치 않게 여기시면 어쩌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서운해하시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담담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차피 너희도 결혼할 나이인데 잘됐다, 경사다 하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비교적 화기애애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늦은 결혼이지만 둘이 합이 잘 맞아 보여서 보기 좋다, 이제 곧 손주도 생기니 더더욱 기쁘다 하시며 축복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괜히 혼자 울컥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 정말 인덕 좋은 집에 시집 가는구나 하고 속으로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자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냐, 필요한 건 없냐 묻는 연락이었는데 점점 저에 대한 불만이 섞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내 처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하냐,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런 말씀이 점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용건이 있어야 전화를 하는 사람이고 굳이 안부 전화나 형식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걸 잘 못합니다. 또 결혼 준비라는 게 신경 쓸 일이 많아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고요. 제 성격이 그렇게 살갑게 애교 부리고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시댁에 자주 안 오냐고도 자꾸 남편에게 닥달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괜히 자주 드나들면 오히려 불편하실까 싶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자주 뵐 텐데 굳이 지금부터 유난 떨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 그때 저는 매일 출근해서 긴 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뱃속 아이 때문에 피곤해 금방 누워버리기 일쑤였어요. 그 시기에 저는 집에 들어가면 그냥 오늘도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 하고 쉬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몸도 마음도 지쳤으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가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 주실 거라 조금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상견례 이후부터 아무 연락도 아무 방문도 하지 않는 것이 버릇없고 예의 없는 며느리라고 단정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심해서 그런 거지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닌데 오해가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미안함과 억울함이 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가 잘못했나? 내가 며느리로서 예의가 부족했나? 하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서운함도 함께 생겼습니다. 결혼도 사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른 나이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30대 중후반에 만난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는 각자 독립된 생활이 이미 자리 잡힌 상태였고 그만큼 결혼 준비도 양가에서 똑같이 부담하거나 도와주는 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식장 계약부터 혼수며 집 꾸미는 것까지 서로 합의해서 이건 내가 하는 식으로 공평하게 부담했습니다. 다만 친정에서는 그래도 딸 결혼이라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태주시기도 하고 살림도 필요한 것 있으면 사서 보내주시고요. 반면 시댁에서는 딱히 무엇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마음에 서운함으로 남았다기보다는 그냥 이 집은 이런 집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아무래도 마음과 발길이 더 친정으로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가에서 도와주실 형편이 아니라면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려 했는데 친정엄마가 그래도 첫 손주인데 엄마가 와서 좀 봐줄게 하시며 저희 집에 와주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친정엄마께 따로 돈을 드린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내가 그냥 돕는 거지 무슨 돈을 받니 하고 손사래를 치셨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걸 고마워하거나 당연히 감사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엄마가 집에 있는 걸 은근히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입으로 불평을 하진 않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표정이 굳어있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속으로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산후조리 끝나면 가실 건데 왜 저럴까 싶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임신 5개월 차라 배도 많이 불러있던 시기였어요. 저녁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과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들어오자마자 불만이 가득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조마조마했는데 저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원래 남편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표정이 더 어두워지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식사를 하고 오셨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어머니 혹시 과일이라도 좀 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잠시 뜸을 두길래 못 들으신 줄 알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번쯤 다시 여쭈었을 때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그럼 깎아와 보던가 하고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살짝 상했지만 꾹 참고 과일을 깎아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과일에도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식탁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어서 잠시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딜 시어머니 앞에서 그 따위로 앉아 있느냐. 깜짝 놀라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시부모한테 밥상을 차려야지 이바지 음식도 안 하냐? 요새 며느리들은 버릇도 없냐? 내내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냐? 하고 정말 상상도 못한 말들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온종일 살림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됐어. 나 간다. 하고 고래고래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저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놀란 얼굴로 나가더니 시어머니를 붙잡고 뭐라고 하다가 돌아와서는 제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왜 엄마 들어오실 때 웃으면서 맞아주지 않았어? 왜 엄마 심기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단단한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을 지키려면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요. 그때의 충격과 서러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기로 부당한 대접에 고개 숙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에 대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을 꼬집어 남편에게 얘기하고 그걸 꼭 전하라고 닥달하셨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본인이 걸러주기는커녕 그대로 제게 옮겨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셨어. 엄마가 왜 네가 그렇게 행동하냐고 하셨어. 처음엔 저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도 다 나 잘되라고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애써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끝없이 쏟아내는 불만은 사실상 트집에 가까웠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몸조리하며 살림하고 있는데도 왜 애교가 없냐, 왜 시댁에 연락 안 하냐, 왜 더 살갑게 대하지 않냐 같은 말만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걸 매번 남편이 저한테 전하면서 좀 노력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친정 부모님께 그렇게 해보면 나도 시어머니께 똑같이 할게. 그게 공평하잖아. 그 말에 남편이 대번에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건 다르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소중한 것처럼 내 부모님도 소중해. 한쪽에만 그런 희생과 애정을 강요하지 마. 그날 이후로 저희는 싸우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해도 서로 상처 주는 말만 오갔고 그때마다 남편이 너는 왜 내 입장도 생각 안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 입장은 누가 생각해 주는데? 이 시기에 남편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초반에는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회사 일 핑계를 댔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라는 걸.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저는 매번 새벽에 깨야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임신 후반부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정신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제가 갓 재워놓은 아기를 깨우기 일쑤였고 심지어 그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루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울먹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이제 못 살겠다.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은 날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여?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답답하다며 그 얘기를 그대로 시어머니께 했습니다. 그 뒤에 남편이 전한 시어머니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걔는 사회생활하는 사람 맘 편하게 못 해준다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 아니냐.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 저는 그 말이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도 15년간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별별 사람 다 겪으면서 저 나름대로 한 번도 허투루 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나 당신만큼 모르겠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술이 꼭 필요하다는 건 결국 술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 변명이지. 회사 일 때문에 마신다고 해도 난 술 아니어도 충분히 사람 관계는 잘 유지했어. 술 안 마시면 인간관계 못 이어간다는 건 그냥 핑계더라. 그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조금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으니까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제가 더는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생각을 말하자 결국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참아왔구나.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을 무시당하면서도 그게 맞나 싶어 자책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 결혼 생활에서 내 목소리를 잃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꼭 저를 꺾어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각은 없었겠지만 그때 남편이 보인 태도는 분명히 저를 한껏 낮춰두려는 시도였습니다. 제가 차린 음식 하나하나를 시어머니가 하던 것과 비교하며 마치 제 손맛이 늘 모자라다는 듯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건 좀 짜네. 엄마가 했던 된장국은 간이 딱 맞았는데 이건 너무 싱겁다. 맛이 밍밍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자존심이 다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꾹 참았습니다.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시댁에서 자라온 입맛이 있으니 다르게 느끼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단순히 입맛 문제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뭔가를 해도 인정해주는 법이 없었고 시어머니의 방식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평가받고 비난받는 식탁에서 저는 어느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입에 밀어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저녁상에 앉아 남편이 습관처럼 이건 짜고 이건 싱겁다 하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시어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빌려 제게 잔소리를 퍼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엄마의 나쁜 점만 쏙쏙 닮았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 그날 저희는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다 들썩이도록 서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그 싸움 이후 저는 남편에게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던 때의 애틋함도 함께 아이를 기다리며 느꼈던 설렘도 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매일이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성격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거나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에게만은 가끔은 기대고 싶었습니다. 몸이 힘들 때면 나 너무 아프다 한마디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망가지고 밤낮 없이 아기를 돌보며 기진맥진해도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산후조리해주러 저희 집에 와 계신 친정엄마에게도 살가운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저는 늘 고마워서 엄마 앞에서 죄인 같은 마음이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뚱한 얼굴로 퇴근에 들어와서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서운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도 우리 엄마도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 마음을 내어놓고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얘기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고요. 딱 한 번 정말 아기가 태어나고 몸이 부서질 것 같을 만큼 아팠을 때 너무 힘들어서 울며 말했습니다. 나 너무 아파 진짜 못 견디겠어. 그때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다른 산모들은 금세 회복하는데 너만 이러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대로 입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예 어떤 얘기도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생각은 하지 않기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나는 혼자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일 거라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남편이 결혼 후부터 돈 관리를 전부 맡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가계부 잘 적고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불평등의 씨앗이 될지 미처 몰랐습니다. 특히 가장 화가 났던 건 매달 시어머니에게만 꼬박꼬박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히 양가 부모님께 공평하게 드리자고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만 챙기는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싶어 저도 기분 좋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고 월급 받는 동안에는 시어머니에게도 저희 부모님께도 일정하게 드리자고 하더니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자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께 드리던 돈을 싹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잠시 잊은 건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번 달 우리 부모님 용돈 안 보냈어? 그랬더니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그건 내가 다시 일 시작하면 내 월급에서 드려. 지금은 내가 소득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어도 내가 양가 부모님께 다 챙길 거야. 그렇게 약속해놓고 막상 제가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직장을 쉬자마자 말을 바꿔버렸어요. 아니, 결혼 전에 자기가 내가 쉬어도 다 드린다고 했잖아. 그러자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애 낳고 금방 다시 일할 줄 알았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오래 안 다닐 줄은 몰랐잖아. 그때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둘이 함께 짐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 결혼은 여전히 철저하게 내 몫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정없는 행동을 하니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동갑인 시동생도 볼 때마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시동생은 결혼도 안 했고 부모님 품에서 살면서 돈 한 푼 안 보태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면 꼭 한마디씩 하더군요. 형수, 우리 엄마한테 좀 더 잘해주세요. 형수도 딸 같은 며느리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웃으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우리 부모님께 먼저 잘해주세요. 제가 형님한테는 기대할 것도 이젠 없으니까요. 그 순간 시동생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얼굴이 얼음처럼 굳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제 앞에서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대신 남편 귀에 대고 이러쿵저러쿵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어느 날 저한테 동생이 네가 너무 각박하다고 하더라 이러는데 참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 몸이 부서져라 살림하고 있는데 그걸 다 못 본 척하고 뒷담만 하는 시동생이나 그걸 또 제게 그대로 옮겨서 상처 주는 남편이나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가족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가족은 의리 있고 서로 돕는다는 말만 믿었는데 현실은 그 의리라는 것도 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말뿐이더군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저는 이 가족에게 마음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만함, 시동생의 뻔뻔함, 그리고 남편의 무책임함이 다 합쳐져서 이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하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정말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저는 손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부터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한 번씩 욱신거리고 저리고 하긴 했는데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겨울엔 유독 통증이 심해서 손목이 퉁퉁 부어 있었고 그 상태로 살림하느라 밤마다 얼음찜질을 하고 파스를 붙이며 겨우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도 집에 오셨을 때 제 손목을 보시고 아이고 이거 좀 심하네 하시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엔 시어머니도 제 사정을 아시니 김장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즈음 남편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매일 늦게 들어오고 얼굴이 새파래서 나 정말 요즘 미칠 것 같다 하더라고요. 하루는 겨우 집에 들어와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이번 주말에는 나 혼자 집에 좀 있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너무 지쳐서 아무 소리도 안 듣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저도 남편이 그 정도로 힘들다니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 주말에는 집 비워줄게 하고 저는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엄마랑 밥도 먹고 아이도 봐주셔서 좀 숨 좀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주말 동안 남편 혼자 집에 있으면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던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시동생이 그 주말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는데 시동생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너 뭐하냐? 김장하는 날 부모도 눈에 안 보여? 미쳤냐? 이러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이 얘기해주는데도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씨발 개새끼 너 같은 게 무슨 자식이냐 같은 쌍욕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평소 같으면 꾹 참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회사 스트레스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던 터라 시동생에게 같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나 잘해 이 새끼야 하고 싸우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동생이 이번엔 문자로 또 욕설을 보냈답니다. 긴 문장도 아니고 그냥 쌍욕만 줄줄이 써서 보냈다는데 제가 그 문자 캡처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저런 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남편은 화가 치밀어 그 문자를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캡처해서 보냈답니다. 엄마 이거 봐라. 네 아들 이러고 산다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한참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과는커녕 또 다른 폭언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마누라는 전화 한 통 없더라. 김장을 했는지 말았는지 관심도 없냐? 내 마누라 그게 며느리냐? 싸가지 없는 년, 버르장머리 없는 년. 그 뒤에도 입에 담기 어려운 욕들을 퍼부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게 차마 다 옮겨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손목 아파서 파스 붙이고 아이 돌보며 간신히 숨 돌리러 친정에 간 것뿐이었고 남편도 본인이 쉬고 싶다 해서 제가 배려해준 거였는데 그걸 두고 저를 그런 식으로 욕하셨다는 게 너무 치가 떨리더군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시동생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결국 이 상황을 바꿀 생각은 하지 못하고 늘 내가 잘할게 하며 넘어가려 하는 것도 속이 터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더 이상 시댁에 마음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그냥 며느리도 아닌 하인쯤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남편은 제대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할 거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벌어진 일의 절정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결국 저에게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은근히 꼬집거나 불만을 돌려 말하는 적은 많았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퍼부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휴일 오후 저는 아이 낮잠 재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다짜고짜 너는 며느리가 그따위냐 하고 귀가 멍멍할 정도로 고함이 들렸습니다. 너는 김장하는지도 모르냐? 전화 한 통도 없냐? 내가 집에서 나라실이라도 하냐? 버르장머리 없는 년 같으니.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처음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귀에 휴대폰을 댄 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더군요. 너무도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말들을 퍼붓는데 제 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도 사람이고 며느리기 전에 제 부모님의 딸이에요. 저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저도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전화기로 서로 고래고래 소리치며 싸웠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격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차근차근 그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더군요. 시동생이 어떤 욕을 했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보내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붙잡고 화풀이했다는 얘기를요. 얘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내막도 모르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에게 욕먹고 싸우고 울고 아이 앞에서 초라한 꼴을 보였는데 이 모든 게 결국 시댁 식구들끼리의 싸움에서 저를 희생양 삼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는 저 사람들 비위 못 맞추겠다. 아예 안 볼 거야. 내가 아무리 맞추려 해도 저 사람들은 달라질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는 고개를 떨군 채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바뀌어야 하는데 엄마는 안 바뀔 거다. 앞으로 그냥 연락하지 말고 살자. 나도 안 볼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남편이 이제라도 이런 결심을 해주니 후련한 구석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몇 번을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신이 중간에서 엄마 편만 드니까 더 힘들다. 나도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보호해줘야 하지 않냐. 수없이 말했는데 그땐 늘 제가 예민하다고만 했던 남편이 이제 와서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서운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내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은 건가.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싸우고 부서지고 상처받으며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이 지쳤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그걸 위로랍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엄마는 결국 못되게 굴었을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했는데? 하는 반문이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늘 본인이 상처 주는 쪽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늦게라도 이런 결론을 내려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게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저 사람들과 끊고 살자. 하지만 이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최소한 더 이상은 나 자신을 포기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당신이 중간에서 제 역할을 안 해주니 너무 힘들다 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늘 제 말을 흘려들으며 시댁 눈치부터 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야 겨우 남편이 결심을 내렸으니 그래도 이번에는 내 편에 서주나 보다 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끊고 얼굴을 비추지 않으니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정말로 시댁 행사에도 가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이 조용히 지내니 그제야 아쉬워지셨는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긴장이 됐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예전처럼 무슨 억지나 비난을 들을까봐 겁이 났어요. 그런데 막상 받으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네가 마음 상했지? 나도 그땐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멀어지고 본인 입장에서 곤란해지니 달래려는 말처럼 들렸어요.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는 다 잊고 싶어요. 그러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번 설에는 아무 연락 없이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단단히 마음먹고 처음으로 아무 준비도 아무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시아버지께만 따로 전화드려 인사를 하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또 부드럽더라고요. 잘 지냈냐? 애는 잘 크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시기에 이번엔 별일 없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몇 분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설에 아무 말도 없이 안 오는 게 어디 있냐? 어른들 체면이 있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예전처럼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차갑게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엔 좋게 나오다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며느리니까 내가 책임지고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태도로 돌아가는 모습이요. 저도 더 이상은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 못 간 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가지 말자고 했어요. 어떻게 혼자 어머니 댁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뜸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자고 했어야지. 그럼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왜 그 말 한마디 못해?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맞춰도 결국엔 이렇게 돌아올 뿐이구나 싶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절대 안 바뀌실 거라고.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비위 맞추며 살고 싶지 않다고.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 하도 싸워서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잃으시더니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한 번은 제 마음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랑 똑 닮은 싸가지 없는 시동생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머니 모시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없는 자식이라 생각해주세요. 다시는 저나 남편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응어리를 처음으로 다 꺼낸 기분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시아버지께 따로 연락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앞으로는 집에는 안 갈 거예요. 대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밖에서라도 식사하고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도 그래, 너희 마음 다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통화 이후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오래 억눌려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것이 될 일이냐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평생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참아왔고 너무 많이 무시당했고 멸시당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부서졌는데 지금 와서 무슨 천륜이니 부모 자식이니 하는 말을 내게 하시는 건지 차분히 말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의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례식장에서나 겨우 얼굴 한 번 보는 부모 자식도 있고 그마저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말을 꺼내는데 목이 살짝 떨리더군요. 이게 내가 시어머니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말없이 계셨습니다. 마치 제 말을 듣고도 뭐라 할지 몰라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렇게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니, 어쩌면 결혼 전부터 시작된 저 사람의 며느리로 살아야 하는 부담감을 이제는 내려놔도 된다는 안도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저는 조용히 그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또 내가 너무 심했다고 할까봐 속으로 긴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얘기를 다 듣고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더군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니 무슨 말인가 싶어 쳐다봤더니 남편이 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나한테도 전화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내 욕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 저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다 시킨 거다. 이제 평생 보지 말고 살자. 그렇게 말했어.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남편이 저를 방패막이 해주는구나 싶으면서도 왜 이렇게 늦었나 싶어 속이 쓰렸어요. 남편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그랬어. 이제 내가 낳은 미친놈 같은 동생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고 전화 끊었다.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 안쪽에서 오래된 서운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싸웠던 것보다 더 오래 내 가슴을 무겁게 눌러온 감정은 사실 남편에 대한 실망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을 때는 네가 예민하다고 하고 어머니는 원래 그렇다고 하고 매번 내 마음보다 엄마 체면을 먼저 걱정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내가 맞았다고 말하는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더니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떤 여자가 됐든 어떤 며느리가 됐든 우리 엄마는 똑같이 했을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 말이 위로로 들려야 할 텐데 이상하게 더 허탈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고마워야 하는데 그보다 그럼 지금까지 왜 그걸 몰라줬냐는 서운함이 너무 크게 차올랐습니다. 머리로는 남편도 피해자라는 걸 압니다.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결혼해서도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배우지 못한 거라는 걸요. 평생 그 엄마가 기준이었던 사람이니 자기 집안의 이상함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내 상처가 다 사라지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가족이니 참고 넘겨야 한다며 내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울고 남편이 돌아서면 바닥에 주저앉아 속으로만 울었던 밤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우리 이제 정말 안 보고 살자.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고 할 때 내 안에서는 이상한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라도 관계를 끊었으니 마음이 편할까?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쓸쓸할까?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피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내가 마음이 좁은 걸까? 이제라도 이 사람 편이 돼줘야 하는 걸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로 감싸주고 이해하는 척하면 그건 거짓말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부부란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려면 내가 최소한 존중받았다는, 내가 보호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닐까요? 저는 그게 너무 오래 없었으니 지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운해하는 내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내 상처도 조금씩 무뎌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남편에게 억지로 따뜻한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